네, 반갑습니다. 7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 주말장이 마무리했어요. 네, 변동성이 크진 않았습니다만, 네, 썩 훌륭한 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은 일단 상승 마감을 했어요. 0.3% 정도 상승했고요. 2차전지 종목군들이 강하게 올라가면서 또 바이오가 받쳐주면서 코스닥은 연중 최고치 달성을 했습니다. 자,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좀 보였는데요. 뭐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그렇습니다. 네, 코스피가 약세를 보이면 코스닥이 좀 올라가고, 코스닥이 또 약세를 보이면 코스피가 또 올라가고, 이런 모습이긴 한데, 최근에 코스피 강세가 계속 이어졌었죠. 그래서 코스닥이 굉장히 찬밥 신세를 겪었었는데 이제 조금씩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코스피는 네, 전체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면서 그동안 시장을 좀 주도해 나간다 싶은 종목군들의 약세 흐름이 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동반 매수를 통해서 시장의 희망을 계속 불어넣긴 했습니다. 다만 물량이 많지는 않았어요. 자, 환율은 지금 1,400원대 임박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환율에 대한 얘기도 예전에 해드렸지만 1360원대 저점 구간대 찍고 1400원대 넘어서는 형태까지도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좀 올라가기 시작하면 또 수출주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기술주들에게 긍정적인 요소가 나오지 않겠는가 판단되긴 하고요. 환율이 올라가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현재 우리나라 시장 상황을 봐서는 환율 때문에 외국인들이 안 들어와야 될 이유는 없을 거다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환율이 어느 정도까지, 일단 1,400원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은 그래도 괜찮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은 일단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 차트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먼저 보시면 1388포인트입니다. 아침보다 조금 떨어졌어요. 자, 그래서 음봉으로 진행이 됐고요. 아래쪽 꼬리가 달려있는 걸로 봐서는 저점 지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3150포인트 정도, 네, 지지선은 나오고 있고요. 크게 밀어버리는 형태의 느낌이 아니라면 주가가 옆으로 조금 누울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옆으로 눕고 상승의 모멘텀이 부족해버리게 되면 결국은 5일과 20일선 대득골선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지지선은 더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는 시간은 벌겠지만 결국 조정을 피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어떤 강력한 재료,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자, 그런 재료는 뭐가 있을까요? 네, 뭐 한미 간의 무역 협상이 뭐 완화됐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은행주를 비롯해 가지고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뭐 조방원이라든지 또 하이닉스조차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주도해 나가는 종목군들에게 약간 차익 매도의 압박감이 들이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분봉 상황 체크해 보시면 그래도 마지막에 좀 올라주긴 했어요. 네, 계속 떨어지고 있다가 막판에 반등을 해주고 지지선도 1375포인트에 대해 좀 만들어지는 모습이 좀 있었죠. 그 다음에 반등, 그리고 3188포인트 요 정도 만들어졌는데 아직은 네,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와서 그나마 버텨주긴 한데 수급 동향을 좀 살펴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자, 아직까지는 조금 더 네, 상황을 좀 지켜보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비슷합니다. 네, 뭐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특별하게 지금 주목받을 만한 종목군들이 많지는 않죠. 2차전지 같은 경우야 오늘 리튬 쪽 관련한 중국 쪽 기업들이, 이거 다 보니까 중국 쪽 이야기네요. 중국 쪽 리튬 기업들이 이제 감산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리튬 관련한 종목군들 오늘 반등했고요. 리튬의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리튬과 관련된 2차전지 관련주들 올라갔고, 또 중국산 흑연에 대해서 네, 이 반덤핑 관세를 매기겠다, 또 미국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이런 부분들도 또 그 포스코 퓨처엠 같은 종목, 이런 것들을 끌어올리는 형태가 좀 나타났죠. 자, 그래서 2차전지가 전체적으로 오늘 강세가 좀 보여서 시총 상위에 있는 2차전지가 올라가다 보니까 시장이 좀 좋아졌고, 또 그 뒤를 따라서 뭐 비만 치료제 같은 네, 그런 바이오, 제약 이런 종목군도 상승하고 있어서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상승 모멘텀이 여전히 부족한 건 맞지 않나라고 생각되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환율도 한번 나온 김에 보자고요. 자, 한국 원달러 환율을 보시면 1391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게 1300
그 47원 저점을 찍었지만 1360원대의 저점 지지를 잡았죠. 자, 그때 말씀드린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나가면 이제 1400원에서 1410원 요 정도 구간까지는 올라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지점에서 이제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그때 가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어느 정도까지 진입이 되고 나면 뭐 횡보가 나오든 옆으로 좀 눕든 그런 형태의 느낌으로 갈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서둘러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서둘러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환율이 일단은 상승 흐름을 조금 더 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환율이 상승세를 타게 되면 일단 기술주들에게, 수출주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잘 안 들어온다든지 또는 환율 상승에 대한 부담감을 통해서 주가가 좀 억눌린다든지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날 수 있죠. 그리고 외국인들 매도가 또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경계하면서 좀 보셔야 됩니다. 근데 1,400원 정도라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버무려서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수급동에 한번 보죠. 수급 보시면 외국인들은 1,900억 정도 매도가 나온 거네요. 매수가 나온 거죠. 1,900 매수. 그 다음에 금융투자가 2,000억, 2,100억 순매수 들어와 있는데, 지금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순매수를 확장해준 모습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종목에 집중됐느냐, 이게 또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개인들이 많이 팔았다는 부분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들은 아직까지는 시장의 진심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도 보면은 서학 개미들, 네, 돌아올 생각 아직 안 하고 있다. 미국 주식 더 산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뭐 본격화 되기까지는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수급 동향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한번 털고 지나간다고 한다면 개인들은 더 위축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떻게 개인을 꼬셔 먹으려고 이렇게 살살 꼬드길 것인가,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할까요? 네, 살살 매수하면서 샀다 팔았다 하면서 주가를 조금씩 올리는 형태로 갈까요? 신고가 한 번 더 내보낼까요? 네,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재밌겠죠? 네, 그런 부분들 체크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봐야죠. 네, 거래소 쪽 먼저 볼게요. 삼성전자는 0.6% 상승 마감이 됐고요. 분위기는 괜찮네요. 네,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조금 내렸어요. 오늘 이거 다 팔았다 말씀드렸죠? 여기 26만 9천원 근처 대충 팔았습니다. 자, LG에너솔루션 오늘 반등, 2차전지 쪽 반등이에요.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KB금융 약세 기속하고 있고요. 은행주들도 여기가 무너지게 되면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주들도 여러분들 고점에서 좋아하지 마시고 떨어지게 되면 문제가 좀 될 수 있습니다. 지지선이 가까이 있다 치더라도 하락 패턴이 더 크게 연결된다라면 문제가 커질 수 있어요. 얘네들이 시장을 주도해서 끌고 내려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원전주는 어제 좀 내렸는데 오늘 좀 올랐습니다. 근데 얘네들 지금 보시면 옆으로 계속 누워있죠? 네, 아직까지는 상승 모멘텀은 부족하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대체적으로 올라온 게 없습니다. 네, 그냥 그래요. 애매한 그런 느낌들 보시면 되고, 그동안 또 주식을 끌고 올라갔었던, 시장을 끌고 올라갔던 종목군들에게 조정의 모습이 좀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네. 자,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죠. 뭐 보험주들도 같이 떨어진 형태의 느낌 나오고 있어서 썩 좋은 느낌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2차전지만 간간히 오늘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고, 네, 훌륭한 모습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관망하고 넘어가는 그런 모습도 아닌가 생각되죠. 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중국산 흑연 이야기해드렸죠. 관세를 매긴다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면 인조 흑연을 만드는 이런 포스코 퓨처엠 입장에서는 상당한 수혜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뭐 2차전지도 마찬가지예요. 리튬 쪽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도 있었지만 이 흑연을 만약에 중국 걸 사용한다, 이런 기업들은 이제 가격 경쟁에서도 밀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 네, 일단 반사적 이익,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2차전지가 요즘에 또다시 주목을 살짝 받은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 넘어가 보시면, 네, 에코프로비엠이나 에코프로 이런 것들이 올라왔죠. 그리고 펩트론이 지금, 네, 추가 상승이 나타나면서 바이오와 2차전지 이 콜라보가 나오면서 주가를 밀어 올리는 형태가 되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그냥 그런 종목들이 좀 주도를 한 것 같아요. 바이오, 2차전지 이런 쪽으로 주도가 된 것 같고,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오늘 조금씩 약세 흐름들 보였었다는 것도 생각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등락 현황 한번 보도록 할까요? 등락 현황 코스피 쪽 먼저 보시면 305개 상승이고요. 591개 하락입니다. 그래서 하락 종목의 숫자가 훨씬 많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하락 종목의 숫자가 더 많다는 것은 하방에 대한 압박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647개 상승에 971개 하락입니다. 즉 하락 종목의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좌 내용 들여다보시면 아마 마이너스가 나왔을 확률이 높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리튬 포어스, 하이드로 리튬 관련한 종목도 올라간 거죠. SGA, EV 첨단 소재 뭐 등등등 올라간 종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가 많이 보이죠. 뭐 포스코 엠텍, 뭐 LNF 뭐 등등등.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네, 이런 거 네, 섞여서 보입니다. 9% 이상 올라간 거는 27개. 많지 않다는 거죠. 네, 이 부분 체크하셔야 되고요. 쭉 내려보시면 상승률은 조금 올랐네요. 2.01 정도 잡혀 있습니다. 2% 정도면은 뭐 나쁘진 않은데 하락률이 더 클 것 같다는 얘기죠. 자, 하락률 살펴보면은요, 아우토 크립트 이거 12% 하락했고요. 제이톡시, JMB, 일신바이오 등등등 해가지고요. 10개 종목이 오늘 하락세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한 2.6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요? 네, 정확한데? 네. 그래서 마이너스 한 0.6, 0.7 정도 나왔을 거다 판단되고요. 저는 네, 그냥 보합인 것 같아요. 네, 뭐 밀린 것도 있고 올라간 것도 있고 하지만 네, 보합 수준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냥 뭐 플러스 마이너스 네, 한 0.5 왔다리 갔다리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0.5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변수를 좀 줄이셔도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한 0.2, 0.3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0.에서 0.3 정도 왔다 갔다. 그 정도면 오늘 정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재미가 없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보합 정도 흐름만 나와도 오늘은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매매 동향 살펴볼게요. 오늘 기관적 움직임에서는 포스코 퓨처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매수 들어간 거 있네요.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홀딩스 2차전지 쪽에 쭉 집중되는 모습이 나타났죠. 크래프톤, ST팜, 두산 에너빌리티 등등등으로 해서 진행이 됐고요. LIG 덱스원도 오늘 매수가 좀 있었네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매도가 많았어요. 네, 금융투자에서 차익 실현을 들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하이닉스 매수가 들어왔어요. 얘네들 약간 반대 포지션 탔는데 어떻게 될 것인지 되게 궁금하네요. 네, 삼성전자 올랐으니까 팔고 하이닉스 내렸으니까 사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금융투자가 냄새를 좀 잘 맡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조금 조정을 받게 되고 하이닉스가 낙폭을 줄이기 위한 반등이 나오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좀 두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관적 움직임은 일단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 쪽에 매도가 좀 나왔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국인 쪽 넘어가시면은요. 네, 하이닉스를 1,300억 팔았고요. 삼성전자를 무려 4,000억을 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기관 쪽에서 팔아먹은 삼성전자가 자기들이 그냥 삼성전자 나빠서 파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한테 넘겨준 것 같은 느낌이죠. 자, 4,000억 순매수는 나쁘지 않아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5,000억 샀단 말이에요. 둘이 합치면 9,000억입니다. 이틀 만에 거의 1조 원 샀다는 얘기인데 어마어마한 수량입니다. 자, 그리고 4,000억을 매수했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 수량은 한 2,000억 정도로 잡으면 삼성전자가 없었으면 마이너스 2,000억 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의 수급 상황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고요.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 2차전지 쪽,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펩트론, APR 이런 쪽으로 또 매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매도는 하이닉스, 삼양식품, 포스코 홀딩스 매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오션, 현대로템 등등등으로 매도가 나와 있네요. 뭐 특이점은 없는 것 같은데 여전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게 기대치를 더 높게 주고 있는 것 같아 보이죠. 그리고 하이닉스 쪽은 매도를 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변동성에 대한 구간들은 삼성전자는 조금 더 올라가는 형태,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조금 더 내려가는 형태 진행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체크하고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은 일단 이렇게 끝났는데 좀 재미는 없어요. 네,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재미는 좀 없는데 재미가 없다고 해서 네, 먼저는 주식을 재미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들은 잘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잘 버텨주시고, 자, 포지션을 요즘에는 어떻게 갖고 가고 있냐면 수익이 좀 나오는 종목들 잘라서 네, 예수금 만들고 현금화 시켜서 일단은 대기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좀 조정을 만약에 받게 되면 그 자금을 투입해서 매수할 생각이고, 또 주가가 올라가 버리게 되면 그대로 그냥 또 진행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금화를 시켜서 리스크를 좀 관리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주가 떨어질 때는 안정화가 되어 있고요. 떨어진 이후에 올라갈 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죠. 또 안 떨어지면 안 떨어지는 대로 그냥 다른 종목들 찾아서 또 매수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리스크 관리를 조금만 하시면 조금 더 편안한 투자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특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특강 아직 신청 안 하셨다라면 빨리빨리 신청하셔가지고 다음 주 특강에 꼭 참여들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아주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길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그런 강의 툴을 가지고 진행할 거니까 그 어디서도 이렇게 특강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새로운 시도를 하는 성투사의 특강 꼭 이번에도 신청하시기 바라고요. 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저는 내일 종목 진단으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